2025년 비트코인 가격이 2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만약 이것을 말한 사람이 지난 4번의 역대급 상승장을 맞춘 사람이라면요. 골드만삭스 출신의 글로벌 매크로 전략가이자 수십 년간 금융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온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라울 팔인데요. 많은 이들이 그를 금융계의 미래를 읽는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늘 남들이 보지 못한 시그널을 먼저 포착했고 그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 실제 수익으로 연결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를 2년 전부터 정확히 예측했고 유로존 위기, 금리 사이클, 달러 강세 전환 등 글로벌 경제 주요 흐름을 거의 모두 선제적으로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분석을 시작해 2020년 비트코인이 $10,000일 때 대규모 매수를 진행하며 디지털 자산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감으로 움직이는 투자자가 아니라 정량적 데이터와 거시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거대한 자산 흐름을 추적해온 인물입니다. 그가 만든 금융 콘텐츠 플랫폼 리얼비전은 월가의 헤지펀드 매니저, 중앙은행 관계자, 블록체인 개발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매크로 경제와 투자 전략을 토론하는 공간으로도 유명합니다. 라울 팔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기술 분석, 거시경제, 시장 심리를 동시에 통합해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이 복합적 분석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방식이죠. 워낙 많은 데이터와 자료, 그리고 많은 경험 및 천재적인 두뇌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예측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는 천재 전략가 라울 팔이 2025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핵심 시나리오를 데이터 기반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장, 비트코인은 반복한다, 사이클 구조의 비밀. 라울 팔이 비트코인을 예측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그가 진짜로 주목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사이클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강세장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약 4년 주기의 사이클을 반복해왔습니다. 2013, 2017, 2021, 그리고 다음은 2025년입니다. 이 주기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약 4년에 한 번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인데 이로 인해 공급이 줄고 희소성이 커지며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라울 팔은 이 반감기 사이클 외에도 시장에 숨겨진 파라볼릭 곡선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즉, 초기에는 서서히 오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현재 시장이 2016년 말 혹은 2020년 중반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가기엔 늦은 거 아니야 라고 망설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공포가 존재할 때가 가장 큰 기회의 시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라울 팔은 사람들은 언제나 상승장의 후반부에만 뛰어든다. 시장이 조용할 때는 기회를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클 구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라울 팔은 특히 다음 지표들을 주목합니다. 첫 번째, 장기 보유자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수록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 두 번째, 거래소로 유입되는 BTC 물량 감소하면서 매도 압력이 줄어들며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신호가 온다는 것. 세 번째, 신규 지갑수 급증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되는 초기 강세장의 특징이라는 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아직 본격적인 강세장이 아닌 예열 단계, 즉 1단계 상승의 서막이라는 거죠. 이 사이클은 대부분 이렇게 흘러갑니다. 1단계는 초기 상승 후 시장의 일부만 반응, 대부분은 불신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가속 구간인데요. 주요 언론 보도, 포모가 발생합니다. 3단계는 버블 정점입니다. 과열, 신용 레버리지, 고점 도달 후 하락이 오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1단계 후반에서 2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을 기회를 잡을 마지막 구간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2025년까지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울 팔은 보수적으로 15만 달러, 낙관적으로는 25만 달러 이상을 제시합니다. 과거 사이클의 성장률과 시장 유동성을 반영한 예측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사이클, 데이터, 정책 흐름을 모두 고려한 분석이죠.
2장 비트코인이 열고 알트코인이 폭발한다. 확장되는 시장의 법칙.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그 여파는 어디로 갈까요? 라울팔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트코인이 시동을 걸고 알트코인이 엔진을 돌린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을 층 구조로 이해합니다. 최상단에는 비트코인, 즉 디지털금, 그 아래는 이더리움,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하위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알트코인 생태계가 존재하죠. 비트코인의 상승은 전통 자금의 유입을 이끌고 그 유입 자금은 점차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아래로 이동합니다. 즉,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 순으로 자본 흐름이 전이되는 겁니다. 라울팔은 이 구조를 신용 사이클과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안정적인 채권에서 시작된 자금이 결국 고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듯 암호화폐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는 특히 이더리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더리움은 디지털 국채라고 표현을 하죠. 라울팔은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2025년 목표가로 $10,000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외의 알트코인들은 어떨까요? 그는 몇 가지 기준으로 알트코인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기술적 기반과 확장성을 봐야 하는데요. 솔라나, 아발란체 등은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웹3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사용 사례와 채택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폴리곤은 대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NFT와 게임 분야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고 코스모스는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내 유동성과 커뮤니티 규모도 가치 있는 기준이며 여기에 거래량, 스테이킹 규모, 개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경고도 던집니다. 모든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세장 후반에는 투기성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고 결국 많은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울팔은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강세장일수록 더 냉정해져야 한다. 그는 알트코인 투자 시 단기 가격보다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라고 말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의 상대 강도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는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라고 하죠. 라울팔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초반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하면 핵심 알트코인 일부 분산, 버블 시그널이 나타날 땐 리스크 관리에 집중. 이렇게 그는 알트코인을 단순 투기가 아닌 거대한 기술 전환의 일부로 해석하며 그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3장. 진짜 변수는 코인이 아니라 금리다. 판도를 바꾸는 것이 흐름.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수요가 아닙니다. 라울팔은 단호히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의 자식이다. 모든 건 유동성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그가 말하는 유동성은 단순한 투자자 자금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달러 가치, 글로벌 자산 재편 같은 거시적 흐름이 암호화폐의 연료 역할을 한다는 거죠. 라울팔은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 2022에서 2023년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기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험 자산이 직격탄을 맞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이며 금리 인하 전환점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2025년은 그 결과가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금리가 꺾이면 유동성은 다시 시장으로 흐른다. 그리고 그 유동성은 항상 먼저 디지털 자산에 반응한다. 두 번째, 달러 약세와 글로벌 자산 다변화. 라울팔은 미국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도 중요하게 봅니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시기엔 신흥국 통화, 원자재, 그리고 암호화폐가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히 미국 외 국가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더 큰 베팅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디지털 형태의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관 자금의 본격 유입. 마지막으로 라울팔이 가장 주목하는 건 기관 투자자의 유입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이미 ETF와 직접 투자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자금의 유입이 2025년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총 유동성을 3에서 5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를 디지털 자산의 월가화라고 부릅니다. 즉, 더 이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변방의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울 팔은 이런 말로 본질을 정리합니다. 기술과 철학은 중요하지만 가격을 움직이는 건 돈의 흐름이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암호화폐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제 투자자들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금리 흐름을 읽고 자산 시장의 유동성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과 규제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 그가 말하는 진짜 전략은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울 팔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반복되는 사이클 안에서 다시 상승을 준비하고 있고, 알트코인은 기술적 진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유동성과 정책 변화,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입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다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